사실은 얼마 전에 고문 받아서 숨진 대학생이 예. 이런 방식으로 넘어갔던 거거든요. 갔는데 너 보이스피싱 해. 예. 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협박하고 폭행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벌어지는 겁니다. 봉고차에 타면 일단 여권을 뺐습니다. 캄보디아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뭐 전반적으로 어떤 뭐 다 이제 해석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겠지만 무조건 캄보디아에서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가담자, 피의자가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지금 최근에 들어온 64명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가담을 목적으로 캄보디아를 간 거지만 지금 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로 좁혀보면 우리 제보자님 같이 의심스러워가지고 중간에서 이제 중단한 케이스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이제 배달업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뭐 요런 고수익 알바가 있다더라. 뭐 되게 간단하고 뭐 대기해도 10만 원 벌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소문이나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돌기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소문 같은 건 돌지 않고요. 소문은 따로 뭐 네. 저희 플랫폼 노동이라서 뭐 네. 제가 어디 속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러는데 네. 예를 들면 뭐 물론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서도 거론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알게 되면은 네.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는 있죠. 지금 워낙에 배달 시장 자체가 예. 지금 배달비도 많이 삭감되고 경쟁적이다 보니까 그 플랫폼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시켜놓은 상태라 예. 일이 힘드니까 오히려 쉽게 많이 벌려면은 그쪽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런 정보를 좀 내밀하게 알게 되면은 좀 나쁜 마음을 가졌을 때는 이쪽으로 뭐 가담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 게 쉬워요.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정말 모르고 정말 순수하게 정말 이렇게 배달하니까 20만 원 주네 이러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긴가민가 하면서 하는 사람 이제는 알면서도 가담을 하는 사람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중계기라는 게 있습니다. 중계기요? 중계기가 뭐냐면 외국에서 이제 지금 보이스피싱범들이 대부분 외국에서 전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외국 전화하면 국제번호라든지 070이 뜨면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예. 전화를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이거를 국내 번호인 010이라든지 02로 바꿔주는 중계기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국내 보이스피싱범 조직의 옥상에 설치를 하면 그게 금방 탄로가 나다 보니까 예. 사람들한테 이것도 이제 알바다라고 하면서 니네 이게 조그만 건물 가진 사람들, 빌라 가진 사람들한테 옥상에 중계기 하나만 설치하면 요거 이제 TV 중계기다 이렇게 하면서 요거 하나만 설치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수익 드립니다. 세상에. 네,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잘 모르니까 보이스피싱이 뭔지 모르니까 월에 200은 또 네. 어디냐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바로 오케이 하시는군요. 네, 뭐 집을 임대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한방 임대도 그 정도 안 나오는데 예. 옥상에 중계기 하나 설치해서 뭐 월에 20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범에 가담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진짜 모르고 했다, 고의가 없다라고 하면 빠져나올 수는 있겠지만 예. 어쨌든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가해자가 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두 분 말씀 듣고 나니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요. 이제 우리 제보자님께서는 그 채용 사이트나 이제 여러 공고를 통해서 봤을 때 고액 광고이면 의심을 해봐야 되고, 네.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연락이 오고 가면서 충분히 수상한 대목들도 아까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이제 눈에 보이지만 뭔가 내가 이제 뭐랄까 막 예민하게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쉽게 좀 낚일 수도 있는 그런 맞습니다. 대목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네. 어쨌든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보이스피싱에 빠지는 피해자분들은 우리 제보자님이 말씀하시는 것 외에도 다른 원인이나 이유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이제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되는 분들, 피해자로서 이제
피싱을 당하는 부분 네네네. 그야말로. 네. 근데 이제 요즘 보이스피싱의 수법들을 보면요 너무나 정교해져 있어서 정교하고 진화했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아니 보이스피싱 왜 당해? 네가 바보 아니야? 왜 8천만 원을 보내? 근데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홈페이지 다 이제 만들어 가지고 네. 선생님이 검찰에 뭐가 이제 연루가 되었다. 예. 한번 들어가서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한번 보십시오라고 해서 보면 검찰청 사이트가 있고 거기 딱 들어가서 보면 이지은 수배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예. 구속 수사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윽박지르면서 검사가 얘기를 하면 저는 잘못하지 않았어요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금융감독원의 수사에 철저히 협조를 해라라고 한 다음에 전화를 끊으면 바로 옆자리에 있는 보이스피싱범 조직원이 다시 전화를 해서 여기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예. 라고 하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지금 이제 명의 도용 되신 것 같은데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전수조사해야 된다. 예. 일단 안전 계좌에다가 돈을 다 보내십시오. 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구속시키겠다 그러지. 근데 예. 이 사람은 협조하면 잘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예. 나도 모르게 그냥 보내는 겁니다. 보내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돈 다 털리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선생님 뭐 예금 계좌라든지 네. 뭐 가지고 있는 대출까지 받아라 해가지고 그것까지 다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전수 조사를 받아야 된다. 예. 그러면 나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본인이 다 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명한테 40억 원까지 뜯었는데요. 이 피해자가 누구냐면 의사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뭐 나이 드신 분 이런 분이 당한 게 아니라 예. 의사 그다음에 전문직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피해자들이 아주 다양하게 당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 네. 우리 뭐 2030 청년들이 네. 엄청나게 많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제 그 경우도 비슷하게 단기 고수익 알바다. 네. 캄보디아에 와서 낮에는 여행하고 밤에는 아주 간단하게 번역 업무하면 되는데 요즘 네. 번역은 직접 안 해도 되고 예. 무슨 뭐 번역기 돌려가지고 그냥 다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일주일에 1,000만 원 벌 수 있다, 2,000만 원 예.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즘 국내에서 취직하기도 힘든데 거기 가서 2주일 바짝 일하고 예. 한 3,000만 원 벌어와야 되겠다라고 예.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예. 또 뭐 수천만 원, 수억 원 국내에서 빚진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너 빚 도저히 못 갚으니까 캄보디아에 가서 한 2달 동안 바짝 일하면 그 빚 다 탕감해 주겠다. 예.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예. 아니면 대포 통장 네 이름으로 통장 한 5개만 만들어 와라. 통장 하나당 1,000만 원씩 해서 사주겠다. 예. 이러는 거예요. 근데 대포 통장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입니다. 네. 하지만 그 정도 불법은 감수하면서 통장 5개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얼마 전에 고문 받아서 숨진 대학생이 예. 이런 방식으로 넘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통장 몇 개 만들어서 가면 되겠구나라고 예. 해서 갔는데 너 보이스피싱 해. 예. 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협박하고 폭행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벌어지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약간 속아서 또는 긴가민가 하면서 가자마자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예. 비행기 표를 사주겠다고 하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 내려서 봉고를 탈 때까지는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를 네네네. 합니다. 네. 거기 가서 네가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돈을 벌 수도 있고 성과급도 준다라고 예. 해서 꼬시고 가는데 봉고차에 타면 일단 여권을 뺐습니다. 예, 달라고 예. 하면 안 주기 때문에 네가 지금 관광 비자로 오지 않았냐, 취업 비자로 바꿔줄게. 뺏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폭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폭행하고 협박하고 뭐 하면서 네가 보이스피싱 여기에서 제대로 하면 예. 뭐 너 승진도 시켜주고 돈도 주고 하겠다. 예. 어떻게 하겠냐. 예. 그러면 거기서 뭐 그렇게 맞고 이러다 보면 예. 알겠어요, 하겠어요 라고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되는 거죠. 아유,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섬뜩하고 무서운 얘기인데 실제 그게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맞습니다.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겠고요. 보이스피싱과 이런 각종 사기 사례에 대해서 지금 이지훈 위원장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보자님께서 이제 1차 시기와 3차 시기 넘어오면서 그 조직과 연락하는 수단이 이제 메신저. 예.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 동일한 메신저를 쓰셨습니까? 처음에는 카톡으로 하다가 텔레그램과 번갈아 가면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1차 시기 때도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바꿔가면서 예. 쓰셨던
쓰게 만드는 거였어요. 예. 그러면 2차 시기, 3차 시기도 비슷했습니까? 2차 때는 카카오톡만. 카카오톡만. 예. 오. 그러면 3차 시기 때도 마찬가지로. 3차는 카톡으로 연락을 하다가 예, 예. 가족관계 증명서 말이 나와서 네네네네. 그만둔 거고요. 예. 그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 특히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뭐 아주 맞습니다.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걸 또 해외에서 많이 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압수수색을 하기가 조금 힘든 면이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톡은 만약에 한쪽에서 삭제를 하더라도 네. 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대 쪽에서는 삭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 삭제를 하면 이쪽에서도 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예. 양쪽이 삭제가 되니까 증거 인멸에도 훨씬 편리한 거죠. 아, 좀 송구스럽긴 합니다만은 이게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위주로만 연락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범죄 조직 쪽과의 소통이 음성으로 이루어지신 적은 없는 거죠? 카톡 그 보이스톡이라고 그러나? 네. 그걸로는 한두 번 왔었죠. 아, 그러면은 선생님께 그쪽에서 보이스톡으로 예. 시도를 한 거예요? 예. 어땠습니까? 이제 그거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그냥 정상적인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이에요? 맞아요. 그냥 한국인입니다. 딱 목소리 듣기에는. 예. 이거 예전에는 예. 어설픈 언변 말투 뭐 그게 조금이라 섞이고 사투리가 섞이잖아요. 예. 강원도 쪽이나 뭐 그 중국 약간 억양 섞고. 근데 요즘은 100% 한국인이에요. 아, 보이스톡으로도 예. 접촉을 한다. 그때는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보이스톡이 시도된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1차 때 일 시작하기 전에 준비됐냐 뭐 기본적인 사항 알려주려고 아, 제 신원 확인차 겸 예. 기본적인 거 알려주려고 오전에 한번 딱 전화 왔었죠. 예. 아, 근데 그렇게 통화가 그러면 짧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한 1분, 1, 2분 정도는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특별한 말은 없었어요. 그냥 개인적인 신원 확인 정도? 아.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인들 네네네네. 이렇게 어설펐잖아요. 얘기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들으면 그냥 뭐 검찰청인데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다 좀 알아들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한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범죄 단체가 한 150 몇 개, 아니 50 몇 개가 있고, 예. 50 몇 개의 범죄 단체가 있고, 예. 범죄 단체로 의심되는 조직이 10여 개가 있다라고 올 초에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예. 그리고 실제 여기에 그 연루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15만 명.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거의 총책은 뭐 대부분 중국인입니다만은 예. 그 밑에 한국팀, 중국팀, 인도네시아팀, 예. 뭐 무슨 팀 쫙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 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기 나라 자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피싱을 해가지고 속여서 돈을 이제 뽑아내고 있는 뭐 거죠. 인도네시아는 또 인도네시아 사람한테 하는 거고 예. 각자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속여서 돈을 뜯어내고 있는 거죠. 야,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이 아시아의 민폐가 되고 있네요. 이 다국적 국제범죄들이. 기업입니다, 정말로. 예, 아주 그냥 민폐를 하고 있는 거죠. 와, 근데 이제 우리 제보자님께서 다 그 소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뭐 누가 들어도 한국 한국 사람일 겁니다. 사람이었고 예. 국내에서 이제 그런 일을 벌이는 것 같았고. 아니요, 국내는 아닐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텔레마케터들은 예. 주로 외국에 있고요. 예. 텔레마케터들은 외국에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한국 그 책임자들이 좀 있고, 왜냐하면 아. 결국 돈은 한국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송금을 하고 수거를 하고 전달을 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각 한국에서 국가에 있는 거고. 네네, 각 국가에 있는 거고. 아, 그러면 선생님께서 소통하신 연락책이 외국에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일반 유선 전화로 전화한 게 아니고 아마도 뭐 보이스톡이나 이런 걸 활용했을 거다. 그랬을 네. 가능성이 높죠. 예. 아, 이렇게 추정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도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네. 우리 선생님께서 통화하신 그 대상이라는 게 캄보디아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캄보디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캄보디아에 많은가 이런 얘기를 하자면 네네네. 이제 캄보디아에 2010년부터 어떤 이제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가서 뭐 카지노라든지 호텔,
뭐 리조트 이런 것들을 쭉 만들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이제 들어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봉쇄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캄보디아 쪽에 이제 불법적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호텔 카지노가 다 비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중국의 이제 뭐 불법 마약 조직이라든지 도박 조직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런 범죄 단체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랬고 실제로 이제 그 다른 쪽에 있었던 뭐 태국이라든지 라오스, 미얀마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그 전에 워낙 문제가 많았어가지고 단속이 심하게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풍선 효과로 캄보디아가 상대적으로 단속이 없었기 때문에 캄보디아 쪽으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 아주 그냥 조직적인 범죄 단체가 많이 들어가게 된 거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 국가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이걸 몰랐을까? 저는 절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캄보디아 정부하고 거기 경찰하고 붙어 먹었다 이런 보도 엄청 나오잖아요. 유착이 많이 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경찰의 유착 정도도 굉장히 심했고, 이제 캄보디아 경찰의 유착 정도도 심했고, 캄보디아의 사법 불법적인 이제 유착의 정도가 140개국 중에서 139위를 할 정도로 부패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건물이 고위직, 캄보디아 고위직 또는 고위직과 연결된 사람들이 그 건물을 소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캄보디아 범죄 조직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임대료요? 네.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유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신고를 하고 단속을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캄보디아의 그림자 경제라고 하는데 그림자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캄보디아의 합법적인 카지노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이 뭐 캄보디아 GDP의 한 10% 정도가 된다면 이렇게 불법 조직으로부터 이렇게 벌어들이는 수익이 약 40% 정도까지 된다라는 어떤 미국의 평화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 15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용을 창출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비업체도 고용을 하고 있고 청소업체도 있고 그 근처에 뭐 시장 경제를 그냥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면 시장이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캄보디아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굳이 캄보디아 내에서는 그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싹쓸이하고 뭐 범죄를 단속할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회의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 앞으로도 사실은 캄보디아에 있는 이러한 국제 범죄 조직을 캄보디아 정부가 주도해서 소탕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저는 국제적인 압박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 초에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돼서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있는 범죄단체 19개 범죄단체에 대해서 금융제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의 미국 내에 있는 자본을 동결을 시키고 미국인들이 이 범죄 조직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 자체를 전부 다 이제 거래 중지를 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문제가 되니까 은행권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한 920억 원 정도의 금융 자산을 동결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 당국에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피해 국가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 국제적으로 좀 제재를 해서 캄보디아에서 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좀 압력을 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뭐 캄보디아에서 초반에 어디 관광청이었나요? 거기에 있는 굉장히 어떤 뭐 고위직인 사람이 거기 현지 프레스에다가 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기와 관광은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한국인들이 이런 걸 구분을 해야지 왜 니들이 속아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이후과 이틀째 되던 날인가요? 캄보디아 ODA 관련해가지고는 재검토해라.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윽고 이제 훈센 총리였나? 그쪽에서 우리 외교부 2차관을 상대로 굉장히 뭐 송구하다. 한국인들 특히 이제 한국인 사망 사고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압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 이제 태도 변화가 미묘하지만 태도 변화가 조금 있었죠. 근데 그 전까지는 한국 사람, 한국 정부에서 한국 국민들한테 교육 잘 시켜라, 속지 말라고 교육 잘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이 신고 절차 자체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놨는데
뭐냐면 신고를 하고 우리나라 경찰 거기에 물론 대한민국 경찰 영사도 있습니다만은 예. 대한민국 경찰 영사는 캄보디아에서는 경찰력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외교관일 뿐이거든요. 예, 예. 결국은 캄보디아 경찰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사람을 체포하든 구조하든 해야 되는 건데 네. 이제 그렇게 신고를 해서 갔더니 캄보디아 경찰이 갔더니 저는 신고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실제로 그 사람이 뭐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여기서 돈을 벌었으니까 중간책이 됐으니까 난 여기서 계속 범죄할래 이래서 안 갔을 수도 있지만 예, 예. 두려워서 못 가게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보복이 두려워서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 캄보디아 그 조직에 가면 예. 처음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 여기 경찰에 신고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니네 가잖아. 그러면 공항에서 다시 붙잡혀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너네 그랬다가 우리한테 걸리면 신고했다 걸리면 너네 다 죽는 거야.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막 고문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무서워서 경찰이 오더라도 예.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경찰이 실제로 유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내가 신고를 하더라도 이쪽 우리 범죄 조직, 우리 상선한테 미리 다 얘기를 하고 오는 거 아닐까? 예. 라는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캄보디아 경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가서 허탕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신고를 할 때 반드시 본인이 신고를 해라. 아이고. 본인이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대신 신고하는 거 안 받아주겠다. 예. 본인이 신고를 하고 본인 좌표가 어딘지 내가 몇 동 몇 호에 있는지 다 얘기를 하고 심지어 영상을 찍어서 나는 구조를 요합니다. 라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내라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항상 감시를 받으면서 있는 사람들이 나를 구조해달라는 이걸 어떻게 찍어서 보냅니까? 이거 들켰다가는 어떻게 될지 그 모르는데. 긴박한 상황에 그걸 어떻게 찍습니까? 맞습니다. 신고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쨌든 국제적으로 예. 우리가 좀 압박을 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신고 요건 이런 거 없애라. 신고 예. 받으면 바로 나가고 바로 예. 구조를 하고 단속을 해라. 예. 라고 압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런 징후들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예. 징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 2023년부터 예. 2023년도에 캄보디아 내 납치 감금이 한 20건 정도 들어왔다면 2024년도에는 220건이 들어왔고 10배로 뛰었네요. 네, 10배로 뛰었고 그다음에 올해 8월 기준으로 330건이 들어왔어요. 납치 감금 신고가 이렇게 많이 늘어서 그리고 캄보디아에서는 이미 이것이 문제가 돼서 예. 경찰 영사가 3년 동안 260명을 스스로 혼자서 구조를 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서 코리아 데스크를 만들어야 된다. 영사를 늘려달라. 예. 지난 정권에서 계속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예. 그랬는데 윤 정권의 행안부에서 예. 늘려주지 않겠다. 예. 그다음에 캄보디아에 이제 코리안 데스크 하는 것도 계속 지지부진했었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예. 근데 이거는 경찰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외교 문제이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좀 범국가적으로 범정부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데 예. 저는 지난 정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경찰청에서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실에 제대로 보고도 못했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당시에는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정부 간 이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었습니다. 뭐 ODA 어쩌고 하면서 그죠? 맞습니다. ODA를 유례 없이 그렇게 올렸었고 예. 그다음에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캄보디아에 가서 프놈펜에서 심장병 아이 안으면서 뭐 사진을 찍고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맺어나갈 때였었거든요. 네, 네, 네. 이 분위기에서 캄보디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뭐 고문을 당하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막 단속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절대 할 수 없는 분위기였을 것이다. 예. 말을 했더라도 어디 눈치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바로 까였을 것이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일을 키운 거였습니다. 사실상. 그렇죠.